교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점과 각이 생깁니다. 교점과 교각이죠. 선분과 선분이 만나면 점과 각이 생깁니다. 삼각형에서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꼭지점,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꼭지각입니다. 꼭지각의 표시는 꼭지점에 각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삼각형은 각이 3개죠. 닮음 삼각형은 각 3개가 각각 같습니다. 닮음 삼각형에는 같은 각이 3쌍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습니다. 각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 알파, 베타, 세타. 각 3개가 각각 같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 삼각형입니다. 닮음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이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대응각을 보겠습니다. 대응각은 같은 크기의 각입니다. 알파와 알파가 같습니다. 베타와 베타가 같습니다. 세타와 세타가 같습니다. 대응점을 보겠습니다. 대응점은 대응각에서의 점입니다. 점 A와 점 D는 대응점입니다. 점 B와 점 E는 대응점입니다. 점 C와 점 F는 대응점입니다. 대응각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은 대응점에 각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각 A와 각 D는 대응각입니다. 각 B와 각 E는 대응각입니다. 각 C와 각 F는 대응각입니다.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대응변은 대응각 사이의 선분입니다. 대응변은 같은 각 사이의 선분입니다. 같은 각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입니다. 변 AB와 변 DE는 대응변입니다. 베타, 세타, 베타, 세타입니다. 변 BC와 변 EF는 대응변입니다. 알파, 세타, 알파, 세타죠. 변 AC와 변 DF는 대응변입니다. 대응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 AB와 변 DE는 대응변입니다. 이거죠. 변 BC와 변 EF는 대응변입니다. 이겁니다. 변 AC와 변 DF는 대응변입니다. 이거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닮음 도형에서 대응변으로 비례식을 만드는 것은 공식입니다. 원과 비례입니다. 이게 공식이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길의 호에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은 길의 호에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알파와 알파입니다. 같은 길의 호에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베타와 베타입니다. 세타는 막꼭지각입니다. 각 설정이 끝났습니다.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죠. 알파, 베타, 세타입니다. 두 삼각형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두 삼각형은 닮음 삼각형입니다. 닮음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각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A와 D는 대응변입니다. AD가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 베타, 세타입니다. C와 B는 대응변입니다. C와 B가 대응변이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삼각형과 평형 사변형에서 대변과 대각을 보겠습니다. 대변과 대각에서 대자는 사전적으로 마주하다, 마주보고 있다 또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대변과 대각은 1번 의미를 적용하면 됩니다. 삼각형에서는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죠?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 A와 변 BC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A의 대변은 변 BC가 되고 변 BC의 대각은 각 A가 됩니다. 각 B와 변 AC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각 B의 대변은 변 AC가 되고 변 AC의 대각은 각 B가 됩니다. 각 C와 변 AB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 C의 대변은 변 AB가 되고 변 AB의 대각은 각 C가 됩니다. 평형 사변형에서 대변과 대각을 보겠습니다. 평형 사변형에서 대변과 대각은 1번 의미에 2번 의미가 추가됩니다. 삼각형에서는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었죠. 평형 사변형은 사각형입니다. 평형 사변형에서는 변과 변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변과 변이 마주보고 있죠. 각과 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과 각이 마주보고 있죠. 변 AD와 변 BC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 AD와 변 BC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변 AB와 변 DC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합니다. 정리하면 평형 사변형에서 대변이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고등수학에서 평형 사변형의 4점을 응용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평형 사변형에서 대변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평형 사변형은 다른 도형을 증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겁니다. 평형 사변형에서 대각을 보겠습니다. 각 A와 각 C는 마주 보고 있으면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A와 각 C는 마주 보고 있으면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각이 알파면 이 각도 알파가 됩니다. 각 B와 각 D도 마찬가지죠. 각 B와 각 D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각이 베타면 이 각도 베타가 됩니다. 정리하면 평형 사변형에서 대각이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평형 사변형에서는 대각과 함께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좌측은 왼쪽이죠. 우측은 오른쪽입니다. 우측 통행은 오른쪽으로 다니라는 거죠. 동측을 보겠습니다. 동측에서 동자가 동시에 할 때 그 동자입니다. 그러면 동측은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동측 내각은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입니다.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나 선분편에서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이 동측 내각입니다.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과 만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가 됩니다. 이 각과 이 각을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과 만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가 됩니다. 이 각과 이 각을 보겠습니다.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평형 사변형이기 때문에 변 AD와 변 BC는 평행합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나 평행한 두 개의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평형 사변형이기 때문에 변 AB와 변 DC는 평행합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나 평행한 두 개의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평형 사변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C와 E는 중점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 C와 삼각형 BDE를 보겠습니다. 변의 길이가 2, 1, 2, 1, 중간에 끼인 각이 90도로 같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BDE는 SAS 합동입니다. 합동이 두 삼각형의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삼각형 BDE를 기준으로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각이 C각이죠.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알파, 베타 직각은 삼각형이 3개의 내각입니다. 세 내각의 합은 180도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직각이 됩니다. 삼각형 BDE와 삼각형 ABC는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이 같습니다. 이 각이 알파면 이 각이 알파가 됩니다. 이 각이 베타면 이 각이 베타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직각이죠. 이 각이 직각입니다. 이 각이 알파면 이 각이 베타가 되는 거죠.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입니다. 남은 각은 직각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남은 각은 직각이 됩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의 각을 설정했습니다. 삼각형에서 각 두 개가 같으면 닮은 삼각형이죠. 이 도형에서 닮은 삼각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직각입니다. 알파 직각이죠. 알파 직각입니다. 알파 직각이죠. 알파 베타로 확인해도 됩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 도형에서 4개의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인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각형을 밖으로 전부 빼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건데 달라 보이죠? 같은 겁니다. 이 삼각형을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한 겁니다. 대칭을 해도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한 겁니다. 삼각형 4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려면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직각입니다. 알파, 베타 직각이죠. 알파, 베타 직각입니다. 알파, 베타 직각입니다. 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4개의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각을 보겠습니다. 대응각은 같은 크기의 각입니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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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죠. 직각을 보겠습니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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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입니다. 베타를 보겠습니다.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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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입니다. 대응점을 보겠습니다. 대응점은 대응각에서의 점입니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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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죠. 대응점은 점 A, 점 B, 점 A, 점 B가 됩니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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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죠. 대응점은 점 B, 점 D, 점 F, 점 F가 됩니다.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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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입니다. 대응점은 점 C, 점 E, 점 B, 점 C가 됩니다. 대응각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은 대응점에 각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대응변은 대응각 사이의 선분입니다. 대응변은 양끝각이 같은 변입니다. 대응변은 같은 각 사이의 선분입니다. 대응각이 알파 직각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직각이죠? 알파 직각입니다. 알파 직각이죠? 알파 직각입니다.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직각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직각 베타죠? 직각 베타입니다. 직각 베타죠? 직각 베타입니다.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파 직각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대응각이 베타 직각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대응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4개의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알고 싶으면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 비하고 일치합니다. 대형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대형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각이 알파 직각일 때 대형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직각은 이거죠. 2입니다. 알파 직각은 이거죠. 이거 되겠죠. 알파 직각은 이겁니다. 변 AF죠. 그런데 변 AF의 길이는 알 수가 없죠. 알파 직각은 이겁니다. 변 BF죠. 변 BF의 길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대형각이 직각 베타일 때 대형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각 베타는 이거죠. 1입니다. 직각 베타는 이거죠. 1이 되겠죠. 직각 베타는 이겁니다. 변 FB죠. 변 FB의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각 베타는 이겁니다. 변 FC죠. FC의 길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대형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형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삼각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이겁니다. 1이 되겠죠. 알파 베타는 이겁니다. 2가 되겠죠. 두 개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제외하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2죠. 이 변의 길이는 1입니다.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5가 됩니다. 두 개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루트5면 이 변의 길이도 루트5가 됩니다. 대형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형변의 길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루트5, 루트5, 2, 1입니다.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비는 루트5 대 루트5 대 2 대 1이 됩니다.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제외하고 세 개의 삼각형만 보겠습니다. 세 개 삼각형의 닮은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5 대 2 대 1이죠. 세 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루트5죠. 1, 2입니다. 변 BF와 변 CF의 길이는 알 수가 없죠. 이거를 문자로 넣겠습니다. XY입니다. 변 AF와 변 BF의 길이도 알 수가 없죠. 이것도 문자로 넣겠습니다. PQ입니다. 변의 길이인 XY PQ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만들 겁니다. 비례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문자, 여기도 문자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하고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삼각형의 닮은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삼각형의 닮은비는 1대 루트5가 됩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삼각형의 닮은비는 2대 루트5가 되죠. 변 BF의 대응변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변 BF는 대형각의 알파 직각입니다. 이 도형에서 알파 직각을 찾습니다. 이거죠. 변 BF의 대응변은 변 BD가 되면서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합니다. 1대 루트5죠. 변 CF의 대응변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변 CF는 대형각의 베타 직각이죠. 이 도형에서 베타 직각을 찾습니다. 이거죠. 변 CF의 대응변은 변 ED가 되면서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합니다. 1대 루트5죠. 변 AF의 대응변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변 AF는 대형각이 알파 직각입니다. 이 도형에서 알파 직각을 찾습니다. 이거죠. 변 AF의 대응변은 변 BD가 되면서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합니다. 2대 루트5죠. 변 BF의 대응변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변 BF는 대형각이 베타 직각입니다. 이 도형에서 베타 직각을 찾습니다. 이거죠. 변 BF의 대응변은 변 ED가 되면서 대형변의 길이 AB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합니다. 2대 루트5죠. 이걸 보겠습니다. 닮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쌍의 대형변의 길이로 삼각형의 닮은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대형변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형변으로 비례식을 만드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닮은 삼각형이죠. 두 개 도형으로 비례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형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X값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겁니다.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Y값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거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닮음삼각형입니다. 두 개 도형으로 비례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형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P값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Q값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